자, 이어서 중국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우차이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중국이 계속해서 개선은 하려고 하는데, 좀 제목을 보니까 부동산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헝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그 부동산 회사 헝다디찬이 정보 공개 위반 혐의로 이제 중국 증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신규 채권 발행이 불가하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헝다는 원래 이제 신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기존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생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 이제 3월에 발표된 채무 조정안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발행 완료된 채권을 최장 12년 기한에 새로운 채권이나 이제 회자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5일과 2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역외 부채 조정 채권자 협의도 현재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3, 4%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제 본토 자금 역시도 이 외국인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반등의 기울기가 생각보다는 가파르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제 순유입 추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폭도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도 중국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계속 자금 이탈로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중국 이슈들 어떤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중국 은행에서 첫 주택 모기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평균 인하 폭은 0.8%포인트 정도이고요. 약 4천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관련 대출 규모는 약 25조 위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가계 이자 부담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그 대출 조기 상환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도 점차 멈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출을 조기 상환을 하려면 한두 달 정도 줄 서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금리 인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 조기 상환 신청을 해놨던 것을 좀 철회를 하고 있다는 현재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조기 상환 때문에 이제 경영 부담이 좀 증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도 점차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민간에서 조기 상환하려던 돈을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소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중국의 소비 회복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가 시작이 곧 되는데요. 이번에 중추절이랑 국경절이 겹치면서 중국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8일간의 장기 연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기 연휴인 만큼 여행 관련 예약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국내선 항공편은 이미 팬데믹 이전 대비 5% 이상 늘어났고, 이제 승객 수는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장기 연휴이기 때문에 장거리라든지 해외로 가는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8월에 이제 신규로 발행된 중국의 여권 발급량이 6월 대비 7% 증가를 했고요. 해외여행 선호지는 대체로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위였던 노선은 상하이 서울행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서울로의 여행은 대체로 관광보다는 쇼핑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뭔가 하루빨리 영끌해서 집을 사려는 의향이 좀 줄었고, 그 돈을 대신해서 소비에 좀 더 사용하려는 의향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 중국에서의 소비 회복, 또 서울에서의 소비 회복도 좀 확인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에서는 소비와 그리고 부동산을 좀 연계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로 놀러 오는, 한국으로 놀러 오는 그런 중국 관광객까지 많아질 거라고 또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또 하나의 좀 좋은 포인트로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공업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공업기업 이익의 선행 지표인 PPI의 낙폭이 지금 3개월째 축소가 되고 있고요. PMI 중에서도 이제 가격을 대변하는 이제 출고 가격이라든지 구입 가격 지수가 8월 기준선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공업 기업들의 이익도 뭐 플러스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이익의 부담이 좀 축소가 되면 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1일 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3개월째 반등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달 이제 PMI가 어쨌든 49.7%로 기준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이제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면서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PMI는 기준선을 넘어서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소비가 아닌 이제 산업 쪽이 어떻게 잘 살아나는지 지표로서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